안녕하세요. 오늘도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은 제가 지금까지 멘토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그래도 본인의 목표가 좀 확실하고 의지가 꽤 강한 학생이 있어서 그 사연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멘토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고요. 네,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네. 그리고 사는 곳은 강원도다. 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성적은 고1 때는 5등급 받았었고, 고2 때는 뭐 4등급, 뭐 2학기는 3등급, 국어 6등급, 영어 4등급, 탐구 3, 5등급. 사실 뭐 학생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공부를 뭐 꾸준히 했거나 본인이 계속 쌓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성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공부는 학원 수학 영어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수학 학원에서 개념을 배우면 그대로 예제로 들어가서 뭐 선생님 문제풀이 같은 거 보고 뭐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희망 진로가 경찰대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생이 생각하기에 경찰대학의 1차 시험은 수능 이상이다. 시험이 수능보다 좀 계산이 많고 복잡해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 합격이 어렵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시험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수학이 특히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네, 일단 뭐 그것도 맞습니다. 계산이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현재 학생의 상황은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이고 사전 문제만 보면 벌벌 떤다. 그리고 문제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이거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제대로 쳐다봐야죠. 그리고 끝까지 쳐다봐야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고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다른 단원을 배울 때면 전에 배웠던 수학 개념들을 까먹고 한다. 왜 까먹을까요? 이건 이유가 너무 확실한데, 이거는 복습을 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번 문제 풀이할 시간조차도 부족하다. 문제 풀이할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개념을 자꾸 까먹는 걸까?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복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시간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고 공부량을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 1차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서 1등급 이상의 만점을 받고 싶다. 저한테 이 만점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이 얼마나 이 말을 진지하게 했는지는 사실 저는 몰라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그냥 뭐 이 멘토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냥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진심으로 제가 경찰대 1차 시험에서 100점을 받고 싶다. 수능에서 100점을 받고 싶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보면, 평소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평소 수학은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고 틀린 건 왜 틀린지 확인만 하고 넘어간다. 왜 확인만 하고 넘어가죠? 이건 다 잘못된 방식이죠. 풀이 하루 1시간, 인강은 안 본다. 둘 다 잘못됐어요. 네, 인강도 보셔야 되고 풀이도 1시간, 최소 5시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 공부를 5시간. 일주일 시간표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계획 없이 하는 편이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따로 작성해야 되고 계획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찰대학을 졸업을 해서 멋진 경찰관이 되시겠다. 네. 뭐 경찰관은 꼭 경찰대학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경찰관이라는 꿈은 전 정말로 응원을 하고, 경찰관이라면 그리고 누군가의 지킴이 되고, 그리고 남자로서 좀 책임감 있게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려면 이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핑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적인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남 탓도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남은 기간 동안 공부에만 모든 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고3 수험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링을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성적이 모의고사 4등급이고, 그리고 이 4등급은 아마 수능 때 가면 5, 6등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수능 5, 6등급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4점짜리를 보면 벌벌 떤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학생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벌벌 떨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직시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제 더 이상은 뭐 100점을 받고 싶다, 혹은 뭐 1등급을 받고 싶다, 이 부분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공부량이 학생이 지금 1이라고 하면 100점까지는 못해도 50에서 100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 잡아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공부량, 이 공부량이 꼭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부량은 뭐 시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의 이제 집중과, 그리고 그 시간을 쓰는 그 공부의 밀도거든요. 그게 1이라고 하면 50에서 100은 해야지. 그래야지 100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100점을 쉽게 이루어내는 방식 같은 건 없거든요. 그냥 내가 200점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방식, 이거는 수능 100점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든 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걸 쏟아낸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쉽게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목표를 이루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쏟아 붓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먼저 시간표를 안 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순간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모든 걸 쏟아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 7시 30분까지 아침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아침이 수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개념 예습과 복습, 그리고 공식을 증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머리가 상당히 맑아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교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등교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 1번에서 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되뇌이기. 네. 등교하면서도 오늘 내가 아침에 예습했던 거, 복습했던 거, 내가 증명했던 거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뭘 하냐, 뭐 관련 예제나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좋아요. 네. 쉬는 시간은
상당히 문제 풀기에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개념을 읽거나 뭐 언어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을 상당히 롱텀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쉬는 시간 10분은 예제나 문제를 풀면 6번이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예제는 이미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점심시간 30분이 있죠. 이 30분에는 뭐 타 과목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뭐 수학, 뭐 문제를 계속 푸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지 그냥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계속 푸세요. 지금 아마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걸 따로 떼기가 성적이 좀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 하나 잡고 처음부터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다 듣고 나서 또 저녁 시간 있겠죠. 저녁 시간에도 뭐 수학에 집중할 거면 수학 문제 풀어도 좋고, 그게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도 하세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둬야지 수학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야자 시간에는 뭘 하냐? 이때는 인강을 들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이거는 뭐 저도 뭐 수학을 거의 독학으로 했지만 지금 제가 학생이라면 아마 무조건 유명한 인강을 들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하신 분들 한 3-4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듣고 그 인강을 듣기 전에 예습하고 그날 들은 거 복습하고, 문제 풀이는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문제 풀이도 예습. 문제풀이 인강은 사실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야자 시간에 최소 한 강,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문제풀이 예습도 하려면 한 강 정도씩 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야자 시간에 하나씩 들으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3시간 정도는 뭐 타과목 좀 해주고, 그리고 수학 마무리, 오늘 했던 거 전부 다 복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뭐 1개 내지 2강씩은 계속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수원 같은 거 한 10일이면 다 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원 10일 보고 수투로 넘어가냐, 아니면 다시 수원 해요. 다시 수원 10일 한 번 더 하고 한 2번 정도 하면 수투로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 20일에 1개씩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 끝도 없이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통수학 같은 것도 뭐 이거랑 병행을 하면서 플러스 공통수학. 네, 공통수학은 이미 다 안다면 요거는 병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끝도 없이 뭐 쉬는 날 같은 거 사실 잡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주말 18시간 있잖아요. 이때 뭐 토요일에 2강 듣고 그 2강 들을 때마다 예습, 인강, 복습, 문제풀이, 예습,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일주일의 정리, 복습, 이거를 토요일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다른 과목까지 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일주일 정리 복습을 매주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말은 18시간 정도는 써야 돼요. 그리고 그 18시간을 뭐 자는 시간 이런 게 있으면 솔직히 뭐 점심 먹고 잠깐 잘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계획을 정말 현실적으로 학생이 진지하게 내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한번 짜보면 18시간이 너무 짧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을 다 써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를 만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쉬냐? 혹은 누가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에는 저거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1시간을 남들의 3시간만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렇게 시간을 꽉꽉 채워서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그럼 그 시간의 효율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일단 언제 쉬고 누가 저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참 큰 영감을 준, 그리고 정말 제가 학창 시절에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된 어떤 글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한석원이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강을 들으신다면 이분 걸 들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어떤 글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는데, 그분의 글을 한번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수기는 제가, 이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는 매일 학생은 읽어봐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마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학생은 수학 100점을 받고 싶고 경찰대에 가고 싶지만 지금 현재는 5, 6등급이다 라고 한 말이 가볍게 던진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진짜로 100점을 받고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200%를 쏟아야지 내가 100%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선생님의 숙인데,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서 나의 하루를 반성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10분을 쓰고,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1시간을 쓰고, 또 먹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걸어가면서 아침에 공부한 내용 생각하고, 이거는 아까 저도 얘기했던 거죠. 버스 안에서 국어 교과서를 외우고, 그리고 학교에 가자마자 아침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고, 아침 조회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수업 내용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 복습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을 다 그렇게 쓰고, 점심 시간을 빨리 쓰고 그 뒤에는 공부를 하고, 남는 점심 시간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리고 이때는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날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공부를 저녁에 4시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외운 공식 다시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또 하고 싶은 걸 2시간을 하고, 이렇게 18시간을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참 이것도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준 얘기인데, 잠자리에 들어서 나는 내가 한 걸 반성했지만 내가 스스로한테 생각했던 거는 시험 점수에 대한 게 아니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 15년, 20년이 됐지만 이 얘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는 시험 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청춘의 능력, 그리고 그 시간의 밀도, 그리고 그 순간의 소중함을 얼마나 내가 매진을 해서 사는가가 이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는 나의 청춘을 제대로 살았는가, 그리고 소중한 시간에 무의미하게 쓴 시간은 없는지, 네, 그리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 진짜 나였는지, 이런 거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1시간 이내로밖에 나는 제대로 쓰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 그만큼 나는 내 자신에게 충실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공부, 뭐 이 중간 내용은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꼭 이 수기는 학생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방식은 결국 지금 학생이 목표로 하는 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밑에 나오는데, 무조건 책을 한 권 골라 잡아서 책 한 권을 붙잡으면서 싸웠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단 한 줄도 남지 않을 때까지 복습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한 권씩을 독파하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이 부분부터 정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남들은 몇 권씩 문제집을 푼 상태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네, 뭐 신경 쓰지 않았는데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었다. 완벽하다. 그래서 전 과목 참고서를 또 한 권씩 샀다. 그래서 이제 처음 봤던 거를 뭐 요점 정리를 하면서 봤대요. 무조건 끝까지 다 알 때까지, 전 과목에 걸쳐서 단 한 줄도 모르는 부분이 없을 때까지 독파했다. 이때는 2달이 걸렸다. 이제 제가 최근에 공부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게 공부에서 가장 빠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한성원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째 책을 샀을 때는 1달, 모든 내용을 다 알 때까지 보는데 1달, 4번째 책은 이제 2주.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읽어봐도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교재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5번째 책은 일주일, 6번째 책은 일주일, 7번째 책은 4일, 8번째 책은 4일. 이 속도를 저도 정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책을 딱 2권만 제대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할 거면 두 권만 봐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 서점에 가도 더 이상 볼 책이 없었다. 모르는 내용이 더 이상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었다. 지금 학생이 공부를 지금 수준에서 100점까지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천천히 느리게 정말 확실하게 남은 시간을 몽땅 다 쏟아부어서 그 시간을 모두 다 몰입을 해서 쓰는 거,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은 이제 한성원 선생님이 이 단순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 근육이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만큼 치열하게 공부하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저도 뭐 고등학교 뭐 3학년 정도랑 지금 현재를 생각을 해보면 뇌의 구조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의 질서가 확실하게 좀 확립이 되어 있고, 무언가를 볼 때, 배울 때,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할 때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기를 꼭 읽어보고 이런 방식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모든 걸 쏟아내는 그런 1년, 사실 지금 1년이 아니라 6,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6, 7개월을 보내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의 비슷한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100%를 얻으려는 거는 아마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참 말뿐인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쏟아내는 6개월, 7개월을 꼭 보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꼭 인강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인강을 고르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냥 유명한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냥 처음부터 들으시면 돼요. 근데 왜 인강을 들어야 되냐? 학원, 과외 등등등 기타 정확하게 그 순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학원이나 과외를 해서 100점을 받는 선생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강 강사분들 중에서는 100점까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받기를 원하면 답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학원으로는 절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솔직히 1등급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시는 지역에 뭐 과외를 한다고 하면 뭐 거기서 본인들이 1등급 받고 100점 받은 학생은 있을 수 있지만 대학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100점과 1등급으로 만들어줄 선생님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그냥 가장도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쓸 필요 없고 가능성도 없는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인강으로 무조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씩 다 만들어 가는 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쉬는 시간, 뭐 다른 거에 집중할 시간, 집중이 안 되는 시간, 그런 거는 100점을 받겠다라는 목표 안에서는 다 말도 안 되는 사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남는 시간들을 모든 걸 쏟아내는 6개월 한번 보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을 거고, 그 방식을 선택을 해서 꼭 원하는 성적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경찰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제가 공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시고 이 공부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보시고 정말 모든 걸 쏟아내서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보시고 그리고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